아주 꼼꼼하게랄까요?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직후, 그리고 저녁 식사 직후예요. 물론 환한 미소를 위해 미백 치약도 사용하고.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이를 튼튼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양치 습관이 사실은 할머니의 잇몸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잇몸은 심장병, 당뇨, 심지어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우리 몸의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치과 관리 습관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의사 김진우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지난주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강 건강이 전반적인 수명과 활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저는 이미 일을 많이 잃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몇 가지 비밀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라진 미소. 68세 이순자 할머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늘 밝은 미소 덕분에 행복전도사라고 불렀죠. 하지만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유명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잇몸이 계속 아파요. 음식 씹기도 힘들고.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검사 결과 이순자 할머니의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았고 여러 개의 치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3배 더 높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노인 5명 중 4명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익숙하신가요? 안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붉고 부어있거나 찬물에 이가 시리거나 아침에 심한 입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군인의 실수. 다음은 70세 김영호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군인이셨던 할아버지는 치아 관리 역시 군대 훈련처럼 하셨습니다. 나는 군인처럼 닦아. 강하고 단호하게. 온 힘을 다해서 치솔질하고 치약도 엄청 많이 쓴다고. 제 진료실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잇몸이 심하게 손상되어 내려앉았고 치아에 민감한 부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1년 안에 앞니 2개를 잃으실 수도 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앞니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닦아왔는데. 어르신, 바로 그 열심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세게 닦으셨고 무엇보다 식사 직후에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음료, 특히 과일이나 탄산음료처럼 산성인 것을 섭취하면 입안의 환경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이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범랑지를 일시적으로 무르게 만듭니다. 마치 달걀을 생각해보세요. 껍데기가 단단하지만 산이 닿으면 일시적으로 약해지죠. 이가 산성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 표면이 훨씬 더 쉽게 긁혀 손상됩니다. 마치 마른 종이보다 젖은 종이가 더 쉽게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그럼 언제 닦아야 하는 건가요? 30분 규칙과 자일리톨의 마법.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일리톨은 구강 건강에 놀랍도록 좋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입안에 작은 빗자루처럼 작용하여 나쁜 세균이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막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식사 후 단 5분만 자일리톨 껌을 씹어도 충치 예방 효과가 30%나 높아집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 소량의 자일리톨 가루를 혀에 올려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어떤 것을 쓰시나요? 강력한 미백 치약 중 다수는 연마제 함량이 높아 치아 표면을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보여줄 환한 미소를 위해 강한 미백 치약을 사용했다가 이가 극도로 시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명했습니다. 강한 치약으로 열심히 닦으면 오히려 치아가 더 약해집니다. 미백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치아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광고에 속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보여주는 하얀 치아와 강력한 세정력의 치약이 과연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을 우선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닦아야 하나요? 저는 3번 하라고 배웠는데. 잇몸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잦은 양치질이 오히려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충 3번 닦는 것보다 하루 2번 제대로 닦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른 식사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고 자일리톨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76세 이현숙 할머니는 하루 3번 닦다가 1년 만에 잇몸이 2mm 이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께 올바른 방법으로 하루 2번만 닦으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6개월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입니다. 그런데 애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는 걸까요?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잇몸도 노화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잇몸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며 세포 재생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배인 상처가 금방 아물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올바른 양치질이 간단한 핵심입니다.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부드러울수록 잇몸 손상이 적습니다.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를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작은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2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루 2번. 아침 식사 30분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닦으세요. 그런데 왜 입안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는 걸까요? 75세 최영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문제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할아버지의 잇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검사 결과 할아버지의 잇몸에는 광범위한 염증이 있었고 이 염증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으셨습니다. 설마 이 작은 입안의 염증이 내 심장을 망가뜨렸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잇몸 질환이 심장 질환, 당뇨, 치매, 뇌졸중과 압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 몸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심장혈관을 좁히거나 뇌 기능을 손상시키고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강 건조와 노화에 맞서 싸우기. 김 박사님, 제가 혈압약을 먹는데 입이 자꾸 마르고 침이 잘 안 나와요.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등 많은 상비약이 아쉽게도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침은 입안의 천연 항생제입니다. 세균을 억제하는 효소와 면역 물질이 가득하여 입안을 보호하는 액체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약물 복용 중 구강 건조를 해결하는 방법. 1. 물을 자주, 소량씩 마시세요. 2.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자극하세요. 3. 밤에 잠을 잘 때는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4. 독한 알코올 성분 대신 자일리톨 가그렉을 사용하세요. 60세가 넘어가면 잇몸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틀니 아래 잇몸과 남아있는 치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80세 박영자 할머니는 틀니를 사용하시면서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멋진 비결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틀니를 빼고 나서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고 아주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가볍게 마사지해요. 아침에 틀니를 끼기 전에는 잇몸에 자일리톨 가루를 살짝 뿌립니다.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할머니의 혈압과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당뇨 전문의가 할머니께 요즘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입안 관리부터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셨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92세 김옥순 할머니는 아직도 자연 치아를 24개나 가지고 계십니다. 내 친구들은 다 틀니인데 나는 아직도 사과도 아삭하게 깨물어 먹고 견과류도 씹어 먹는다니까. 이 모든 조언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쉬운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의식 후에는 자일리톨 제품을 사용하세요. 초극세모,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세요.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어르신들에게는 민감성 치아용 치약, 센소다인, 이나 잇몸 전용 치약, 파로돈탁스, 이 가장 좋습니다. 강한 미백 성분은 피하시고 치아 보호막 역할을 하는 불소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선택하세요. 쉽고 빠른 가정요법. 따뜻한 소금물 헹굼. 미지근한 물에 소금 반 작은술을 녹여 하루 한 번 헹구면 잇몸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소금 대신 자일리톨 가글액을 사용하세요. 양쪽으로 씹기.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만 씹지 말고 양쪽을 번갈아 사용하고 적당히 단단한 음식도 섭취하세요. 생강차. 식후에 간단한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잇몸에 좋은 음료, 녹차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카페인은 어르신들에게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카페인이 없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캐모마일 또는 페퍼민트 차가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 콜론 귤이나 오렌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소량씩 드세요. 비타민C는 잇몸 건강에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취침 전 구강 관리에 집중하세요. 시판 가글액 대신 미지근한 물에 자일리톨 가루를 녹여 가글하면 나쁜 균은 억제하고 좋은 균은 살려 균형 잡힌 구강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치과 의사 김진호로서 약속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구강 건강 비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오래오래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밝고 건강한 미소를 나누는 그날까지 치과 의사 김진호였습니다.